미녀와 야수.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된 상인이 살았어요. 상인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어요.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막내딸 벨이 가장 아름답고 착했어요. 행복한 나날도 잠시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외딴 시골집으로 이사하고 농사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야 했지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언니들은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벨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얘들아, 정말 기쁜 소식이란다.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아버지가 장사할 물건을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값비싼 보석과 옷들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래, 돌아올 때 꼭 사다 주마. 그런데 벨, 너는 무엇을 사다 줄까?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실 때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착한 벨은 욕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말을 타고 항구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 거래가 잘못되어 물건을 받을 수 없었어요.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 숲에서 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불빛을 쫓아 서둘러 말을 달리자 으리으리한 성이 나타났어요. 휴, 드디어 살았구나.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심조심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식당으로 간 아버지는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는 식탁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침만 꼴깍꼴깍 삼키며 참았지만 무척 배가 고팠던 터라 이윽고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어버렸어요. 배가 부르자 아버지는 침실에서 곧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보았어요. 이곳은 요정이 사는 성이 틀림없어. 요정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성을 나오는데 정원에 예쁜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문득 벨의 선물이 떠오른 아버지는 장미꽃 한 송이를 슬며시 꺾었어요. 그때였어요.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감히 내 소중한 장미꽃을 훔치다니.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녀석. 널 가만두지 않겠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막내딸이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좋다. 그럼 너의 딸들 중 하나가 대신 죽는다면 용서해 주지. 단, 그 딸이 당신 대신 죽겠다고 스스로 선택해야 해. 억지로 데려오는 건 소용없어. 명심해. 아버지는 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잘 생각했군. 방 안에 있는 상자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담아가거라. 하지만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당장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아버지는 상자에 금화와 보석을 가득 담고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도착하자 아들, 딸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몰려들었어요. 아버지가 성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아들들은 야수와 맞서 싸우겠다며 앞으로 나섰어요. 너희들의 용기는 고맙지만 야수는 힘도 무척 세고 무시무시하단다. 너희들마저 다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베리 장미꽃을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 베리 가야 해요. 언니들은 벨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아버지, 언니들의 말이 맞아요.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가 야수의 성으로 가겠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며 말렸지만 벨의 굳은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벨과 함께 야수의 성으로 떠났어요. 두 사람은 날이 저물어서야 야수의 성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야수가 나를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벨은 두려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나타났어요. 아가씨는 스스로 온 것이요? 네, 제가 오겠다고 했어요. 벨은 몹시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로군. 약속을 지켰으니 영감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시오. 야수는 두 사람을 침실로 안내하고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곧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날 밤 벨은 꿈에서 요정을 만났어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가씨의 착한 마음은 꼭 보답을 받을 거예요. 이튿날 아버지가 떠나고 벨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성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그러다 벨의 방이라고 쓰여있는 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나, 책이 이렇게나 많다니. 벨은 감탄하며 눈에 들어오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명령하십시오. 벨은 표지에 쓰인 문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께서 잘 계신지 궁금하구나. 그때였어요. 벽에 걸린 거울에 집에 도착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야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게 틀림없어. 그날 저녁 벨이 식사를 하는데 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가씨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벨은 야수를 보며 비록 겉모습은 야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 순간 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벨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야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야수는 벨의 솔직한 대답에 몹시 슬펐어요. 벨은 이제 야수와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어진 벨이 야수에게 부탁했어요. 딱 일주일만 집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야수는 슬펐지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질 때는 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고 잠들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벨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성에서 잠들었는데 아버지 집에 와 있다니. 화려한 옷이 가득 든 상자까지 함께 와 있었어요. 벨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벨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벨이 우리보다 행복하다니 말도 안 돼. 언니들은 벨이 야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못된 꾀를 생각해냈어요. 벨, 다시 헤어져야 하다니 너무 슬프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벨이 떠나려 하자 언니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쉬운 척했어요. 벨은 하는 수 없이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며칠을 더 보내던 어느 날, 벨은 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야수를 보고 잠에서 깼어요. 이런, 야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네? 벨은 곧바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탁자에 놓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야수의 말대로 벨은 성에 와 있었어요. 야수님, 벨이 왔어요. 그러나 야수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찾아 헤매던 벨은 마침내 정원에 쓰러져 있는 야수를 발견했어요. 야수는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지요. 야수님! 벨, 와주었군요. 죽기 전에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요.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소. 야수님, 안 돼요. 제발. 벨은 너무나 슬펐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미안해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야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야수님, 제발 살아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벨의 눈물이 야수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성을 감싸더니 불꽃놀이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이 성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야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멋진 왕자가 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벨,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군요. 나는 마녀의 저주로 흉측한 야수가 되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가씨와 결혼해야만 마법에서 풀릴 수 있었답니다. 벨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성에는 꿈에서 만난 요정의 도움으로 벨의 가족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왕자와 벨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지요.